간단한 카메라 인식으로 동작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보통 다른 것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요. 움직이는 것은 그 종류를 따라 무엇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뭐 차량이냐, 뭐 오토바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각 사물을 따라서. 여기서 모든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든 방산무기,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카메라 탑재해서 물건을 각각 인식합니다. 이거는 건전지,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건 뭐 조명 이렇게 이런 거 다 물건의 종류를 따라서 인식하여서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눈, 코, 각각 호텔 서비스 로봇도 각각 대응하고 이 카메라 인식으로 한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움직임을 따라 동작 감지해서 그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제 그 문제, 그 다음에 문제고요. 그래서 또는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움직이는 것이 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움직임을 예측해서 방산기술 같은 건 저격 소총이라든지 이렇게 대공 방어만 드론에서 미리 쏴버렸든지 90% 이렇게 70% 60% 확률을 따라 전부 다 쏴버리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작을 카메라 인식으로 전파 방식이 아니라 카메라 인식으로 동작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경보기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빨간불이 딱딱 들어와서 움직였다 이거죠.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대 사람이다 또는 무엇이다 이게 해서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로 움직이는 방식에 비해서 이렇게 사물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 점에서 이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경보를 울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화재 인식도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럼 그런 장면에 대해서도 미리 그런 장면에 대해서 그 카메라 인식으로 경보를 내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집안에 뭐 어떤 전기라든지 스파크라는 화재가 일어날 때 열 감지를 해가지고 경보를 울리는. 그래서 교통대 열과 그렇지 않을 때 열, 비정상태 열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기술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화재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카메라는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0.1cm, 0.3cm 그 이하로도 좌표 시야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연동하고 그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전국에 수백만 대에서 해서 이렇게 대상물을 사람이라 차량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입체는 아니냐의 기술을 사용하고요. 입체는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사물을 구별하고 물류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또 예측할 수도 있고요. 자기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예측해서 이렇게 거기서 설정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전파 방식이 아닌 물론 전파로도 제가 여기다가 CCTV라든지 경보 기능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군에 같은 데는 드론 같은 데는 하나는 무기 탐지, 하나는 이렇게 사람 탐지 이렇게 간다고 하나는 금속 탐지, 사람 탐지. 그다음 드론 같은 데도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전파로 경보하고 휴전선 부대 뭐 이런 게 그래서 전파로서 이렇게 숨어 있는 적들도 다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어디냐를 따라서 거기를 갖다 조명을 밝혔는데 쏴버린다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CCTV에도 이렇게 경보 기능을 전파로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중에 경보 기능이 하나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였다. 그럼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경보할 수도 있다. 보통 때는 아무도 침입을 하지 말아야 돼.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거나 동시에 인식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 코, 입 이런 것들도 다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 호텔 서비스 로봇이 각각 대응을 하거나 또는 과거에 그 사람에게 기억했던 것을 어떻게 장면을 떠올리거나 또는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떠올려주고 대응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각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편의점 마트 이런 데서 각각 계산을 해주거나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입체냐 아니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드론에다가 물줄기를 달아가지고 빌딩을 촬영하고 가로 세로 높이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하고 해당되는 것을 몇 군데만 청소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소방도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도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 페이스북에 그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주한미대장관도 몇 년째 광고를 내시고 계시고 국정원도 그러하다. 제 기술이 YTN에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 얘기를 그것도 하시고, 유리창에 있다 플라스틱 창문 덧대는 거, 그 다음에 비상벨 시스템 그것도 하시고,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 관련된 증거를 좀 올렸는데요. 참 이렇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어떤 누구도 약간 의심이 좀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누구라고 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국가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어겨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렇죠. 어떤 누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일단 뭐 진공청소기 로봇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각 카메라로 스스로 차량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데 입체잖아요. 또 입체인데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체만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피해서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회피해서 진공청소기가 지 움직임도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드론 같은 데도 어디 전쟁 무기다 그러면 뭐 전투 차량도 있을 수 없고 비행체도 지 움직임을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지가 스스로 통제해서 움직이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몸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자폐화 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 자기 몸의 자세도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배터리 여기 10주고 전기 여기 20주고 왼쪽 다리 30주고 오른쪽 다리 40줄 수 있다. 각각 부위별로 틀리게 이렇게 어떤 특정 동작 어떤 특정 무게를 여기 들었다. 왼쪽에 들었잖아요. 그럼 왼쪽에 들었을 때 이 정도 힘을 왼쪽에 주고 왼쪽에 들었는데 오른쪽에 주면 이상한 거잖아요. 왼쪽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돼. 물건을 기억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이 얼마, 이쪽이 얼마 틀린 힘을 준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데 비행체의 자세제어, 로봇의 자세제어 사용하는데 자동 프로그램을 넘겨서 그 다음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전기량을 빨리 결정해서 내보내준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CPU 규조, 전자회로기판에서조차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5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 수천 개, 수만 개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뭐 자동차 연료전지가 돼, 압축전지가 됐든 파워뱅크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콘덴서가 됐든 5개다. 그러면 이게 5개 빨리 그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빠르게 충전되죠. 언어프 구조로 1개 썼는지 2개 썼는지 3개 썼는지 4개 썼는지 다 6개 썼는지 10개짜리면 10개 썼는지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습니까? 그 기술을 쓴다는 것이죠. 이게 미래 기술이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라든지 반도체 명령 구조와 이런 데서 그다음에 전자혈압 위판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파워뱅크 같은 데서 이렇게 5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한 1개에서 갖다 서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서 이렇게 언어프식으로 해가지고 12.5V, 30V, 60V, 110V, 220, 380 자유자재로 감압과 중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걸 그것도 YTN에 소개한 업체인데요. 쓰시지 마세요. 제 방송의 특성상 말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쓰시지 마세요. 전세계 이거 엄청난 비싼 기술일 수도 있다라는 모든 전자혈액 위판에 반도체 명령 구조에 앞으로 이게 안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거죠.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멋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원 정도 이런 국가기관이 광고를 옛날부터 YTN의 제 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지고 제가 분명히 파워뱅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무단으로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영사를 갖고 있다. 외국에 이것을 반드시 사가면 그렇죠. 누구가 가상적으로 이제 외국이야. 그럼 이제 그걸 노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갔다. 안 사간다고 보장하신 것 같지도 모르겠는데 사갔다. 가상적으로. 그럼 이제 기술료를 엄청나게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저는 뭐 딱히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